사실은 좀 축 알못이라 가지고 이게 반만 알아듣고 이러거든요. 우리 일반인들은 보면은 축구를 못 챙겨 보다가 4년에 한 번씩 월드컵 때 이렇게 열기가 확 이렇게 모이잖아요. 예. 아마 빨간 옷 입고 저희 뭐 범원의 거리 국제보상운동 그 주요 응원하는 곳에서 만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U20?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저희 모든 축구부 친구들과 거리 응원을 하면서 봤고 이 외국 선수들, 다른 나라 선수들과 했을 때 그 두려움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환상을 많이 깨준 거죠. 포르투갈 뭐 이런 데랑 했을 때 무조건 진다고 생각을 했지 우리 대한민국이 이긴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걸 선배님들이 해주셨고 한계를 네, 깨버렸군요.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부분을 저뿐만 아니고 어린 친구들이 다 그때 느꼈죠. 네. 2002년 월드컵 얘기야 전 국민의 이야기겠습니다만 대구 FC랑도 또 월드컵이 관련이 있어요. 그 2002년에 뭐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이랑 이제 대등하게 축구를 국가대항전을 하고 나니 유럽 리그에 대한 관심이 보편적인 관심사가 된 거죠. 그래서 야 그럼 걔들은 뭐 어떻게 하는데 하다가 그때 착안한 게 시민구단이란 게 있어 해서 각 지자체들이 아주 굉장히 구체적으로 고민을 시작했고 그중에 이제 대구가 가장 먼저 시민구단인 대구 FC를 창단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대구 FC 같은 경우는 2002년에 창단을 했지만 리그에 이제 같이 시작하게 된 건 2003년이고요. 그때 당시가 제가 이제 고등학교 이제 진로를 고민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축구인들이 한 팀이 더 생겼다는 거는 그만큼 또 다른 기회가 많은 선수들에게 또 돌아간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선수 입장에서 너무나도 기뻤고 또 대구에서도 또 축구를 할 수 있게 됐구나라는 사실에 정말 모든 축구인들이 정말 기쁘게 환영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렇게 국민들 열망이 많다고 해서 지자체가 오케이 축구단 하나 만들자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가장 큰 거는 대구에서 이제 수성 IC 옆에 있는 그 큰 건물인 대구 스타디움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전국에 이제 저희가 월드컵 유치를 하고는 모든 지자체들이 스타디움 유치 신청서를 냅니다. 선정된 도시 중에 원래 축구단이 있던 도시들도 있지만 없던 도시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구죠.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요? 이걸 어떻게 쓰지? 물론 대구는 그때 당시 월드컵을 하고 그 다음에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하고 뭐 이런 국제 대회를 유치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국제 대회를 매년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고민을 하던 찰나 시민구단이란 게 있어? 그러면 축구단을 만들면 축구단이 여기서 1년에 한 뭐 20-30경기씩 하겠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잘 쓰는 거잖아. 이러면서 이 경기장이 구단을 만든 좀 아주 특이한 사례가 된 겁니다. 또 월드컵 때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대구에서 게임 2번 했거든요. 네. 3, 4위전도 했었으니까. 그 유일하게 못 이긴 경기장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서울도 있었지만 2번 했는데 2번 다 못 이긴 네. 정말 특히 특이한 월드컵 최단 시간 골을 줬던 그렇죠. 삼, 3-4위전. 사이드에서 한때는 좀 시의회라든지 반대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어요. 네. 축구단을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돈은 어디서.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2002년에 이제 좋은 결과가 뭐 급물살을 타게 해서 2002년 12월 달에 이제 연맹의 승인을 받고 지금 대구 FC 엠블럼에 보면 밑에 since 2002라고 돼 있습니다. 2002년 12월에 창단은 됐고 네. 2003년에 이제 처음 리그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FC라고 잘 쓰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 저도 이 FC를 그 바르셀로나 팀을 보고 저게 뭐야 하면서 이제 우리 이 대구 팀도 처음에 만들 때 자연스럽게 FC라는 것을 갖다 쓴 거예요. FC가 이제 풋볼 클럽이잖아요. 근데 대구 FC가 제일 먼저 대구 FC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신 뭐 선배들이나 어르신들 보면은 대구 FC라고 아니면 대구라고 안 하고 그 FC 있잖아. FC. FC라고 하는데 그 축구팀이에요. 축구팀. FC가 얼마나 많은데. 아니 실제로 그래서 FC가 아니라 이글스가 될 뻔했다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구 이글스. 하나가 와서 창단했습니까? 이것은 독수리 11형제인가요? 그래요? 대구시청 지금 청사를 가보시면은 앞에 이렇게 탑처럼 돼 있고 새가 한 마리 날개 쫙 피고 있습니다. 지조. 예, 비둘기 아니고 독수리거든요. 지금은 어색하실 거예요. 근데 아직도 구단 이름에 동물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 우리 울산 HD, 뭐 울산 현대 하는데 그 뒤에 호랑이 있어요. 울산 현대 호랑이가 풀네임이에요. 플레이. 지난해까지. 울산 HD 호랑이에요. 지금 현재 FC 서울, 안양 LG 시절에 안양 LG 치타스였어요. 정말 제일 신기한 게
포항 스틸러스, 지금은 스틸러스잖아요. 네. 옛날에 포항제철 아톰스였어요. 왜 아톰일까요? 그 쇠떼기로 만들어서. 철. 그러니까 이글스는 일단 한화도 있고요, 빙그레 이글스도 있고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막 유럽 축구 뭐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이겨서 이 시민구단 만들었는데 이거 너무 좀 촌스럽다 이런 의견이 있었죠. 그래서 뭐 이글스는 아예 폐기가 됐고 심지어 마스코트 자체도 뭐 독수리랑은 전혀 상관없이 대구 FC인 것 같습니다. 좀 다행인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뭐 대구 이글스 하면 또 축구인지 야구인지 좀 헷갈릴 수도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대구 팬들 입장에서는 그 한화 이글스 야구에 그렇게 성적이 좋은 팀은 아니잖아요. 뭐 물론 그러면 한화 팬들이 화낼 것 같은데 이분들 또 충성도가 대단하시잖아요. 수습하기 늦었어요. 이제는 많이 이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구 FC는 어떻게 보면은 지역명 뒤에 FC가 붙는 거는 최초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전에 1996년도에 부천 SK FC가 있긴 했는데 그거는 지역명 뒤에 기업이 또 이름이 들어간 다음에 FC가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구가 이 지역명 뒤에 FC가 붙은 건 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야구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기업이 강하게 나오잖아요. 삼성과 롯데가 대구 FC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자체가 시민구단의 느낌이 탁 나고 그걸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더 깔끔한 느낌도 들고 그렇더라고요. 사실 이름만으로 시민구단이 되는 거는 또 아니잖아요. 일단 뭐 시민들의 소중한 그 성금 같은 시민주가 그 토대가 됐습니다. 이제 시민주 공모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주주가 돼서 만든 팀이고요. 창단 과정서부터 모든 것이 아주 명료하게 이 시민구단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처음으로 만들어진 구단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고 좀 자부심 가지셔도 좋을 것 그러네요. 같아요. 되게 선도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민주 공모라는 게 뭐 주식 같은 뭐 그런 건가요? 그렇다고 이게 주식회사의 개념이 아닌 게 원래 주식회사면 예. 배당을 배당 해야 정도 되잖아요. 주고, 예. 이걸로 수익을 내고. 근데 그 무수한 주주 중에 아마 배당 받으신 분이 없을 겁니다. 그 사실상 보면은 일종의 좀 성금 같은 느낌이 강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 뭐 이승엽 선수, 마혜영 선수도 공모주 작성하는 것도 또 방송을 통해 봤거든요. 상당히 많이 모금이 됐어요, 화력이 실제로. 대구 시민들이 화력이 굉장히 센 게요. 그 2002년에 11월 달부터 한 달 동안 해서 100억 넘게 모았는데 그게 가능했던 게 네. 예. 2002년 초반에 오리온스가 우승을 합니다. 예. 대구 지역 연고팀 처음으로 농구단이. 음. 그러고 2002년 11월 달에 말도 안 되게 삼성 라이온즈가 이제 근데 첫 우승을 하죠. 그러니까 분위기가 대구에 계신 분들은 그것도 월드컵 4강이 가운데 있고 인심이 좋으셨겠네요. 복관이 확 열렸습니다. 그 우승이 또 극적이었잖아요. 맞아요. 마혜영 선수가 안 할 수가 없어. MVP에. 거죠. 네. 그 이후에 또 행보가 인천, 대전 정말 시민구단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 대구 FC가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주도했다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이야. 정말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그런 사례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보통 이제 워낙 우리가 기업 지배로 스포츠 팀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시민 구단이 형성되고 하면 보통 막연히 지원이 안 좋을 것이다. 모텔에서 잘 것이다. 뭐 밥도 뭐, 열악할 것이다. 김 하나 나올 것이다. 뭐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뭐 현실적으로 기업 구단들과의 비교해서 우위에 설 수는 없죠. 네, 아무래도 이 시에서 뭐 들어오는 자금으로 인해서 또 세금을 어느 정도 일부를 충당을 하고 또 우리가 자생력을 갖추고 좀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 지금처럼 뭐 김을 먹거나 그러지 그 정도는 아니고요. 오해입니다. 네, 그건 오해고요. 예전엔 힘들었던 게 사실이지만 지금의 대구 FC는 정말 많은 발전으로 인해서 누구라도 오고 싶어하는 구단으로 지금 탈바꿈이 됐죠. 이건우 선수가 제일 잘하실 거예요. 아마 2007년, 2008년 때 여기 경산에 그 월급에서 지내는 팀과 2020년대 이제 클럽하우스가 번듯하게 있고 체계적인 팀이 된 제일 잘 느끼시지 않으세요? 네, 많이 느끼고요. 그때 당시에는 뭐 프로팀이긴 했지만 타구단과의 비교해서는 조금 열악했던 건 사실이에요. 예전에 얼마나 열악했냐면요. 제가 한번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 자 프로 선수들은 절대 인조잔디에서 경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 천연잔디에서 경기를 하죠. 근데 그 북구 강변에 가면은 축구장이 한 4면, 5면 정도 있어요. 근데 한 3개 면 정도가 이제 천연잔디고 1개 면이 인조입니다. 인조. 예. 근데 선수들이 그 훈련장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쓰거든요. 뭐 대구 스타디움에서도 하고 연습장에서도 하고 강변 보조에서도 하는데 항상 보면 한 5번 중에 한두 번은 인조에서 하는 거예요. 프로 선수들이. 네, 취재를 가보면. 그래서 구단에 물었죠. 왜 인조에서 하나요? 그랬더니
C에서 여기를 배정을 한다. C에 물었죠. 왜 인조에서 하냐 그랬더니 대답이 가관입니다. 잔디가 죽습니다. 아, 아니 잔디 죽죠. 근데 잔디가 죽는다고 선수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선수들이 잔디 심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 인식이었고 이게 한 15년 전 갖고는 저거였죠. 있었지만. 근데 사실 뭐 창단이 되고 또 뭐 자본력이 있지만 또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령탑 아니겠습니까? 그 창단 첫 해에 이제 박종환 이제 돌아가셨죠. 박종환 감독께서 오셨는데 청소년 대표팀 이끌고 이제 20세 이하 대회에서 이제 4강을 이끌었던 명장이시고 프로리그에서도 성남 이런 팀에서 팀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끌었던 감독이었는데 신생 구단에 아마 어지간한 감독이 왔으면은 굉장히 많은 불이익을 봤을 거예요. 근데 박종환 감독 같은 경우는 뭐 리그에서도 워낙 그 성격이 있고 좀 센 캐릭터여가지고 신생 구단 치고는 저희가 뭐 판정이라든지 아니면 상대 팀의 어떠한 텃세라든지 이런 걸 좀 덜 누리고 빠르게 안착할 수 있었던 측면은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축구 자체가 박정환 감독님이 또 볼 중심으로 벌떼 축구처럼 그냥 11명이 다 몰려다니면서 축구를 하는 이런 참 재밌는 축구를 했거든요. 상대 자기가 마크해야 되는 사람이 저 볼과 상관없이 멀리 가 있으면은 그거를 따라가라고 지시를 해가지고 저희는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 친구가 만약에 화장실을 간다고 해도 따라가라. 그 정도로 정말 박정환 감독님께서 이렇게 명확한 지시로 정말 좀 획기적인 축구를 하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 감독으로 오셨을 때 뭐 이슈몰이라든지 이 축구적인 면에서는 좀 잘 어울리는 감독님 오셨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이쯤 되니까 이 박종환 감독 초창기 성적이 어땠나 궁금해지는데요. 뭐 처음 한두 시즌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박종환 감독 마지막 즈음에서는 한 중위권까지 팀을 네. 올려놓았고요. 흔히 요즘 보여지는 공간의 활용과 그 패스, 빌드업 이런 것들을 바탕에 둔 축구는 아닙니다. 근데 그런 축구를 하려면 라인별로 좀 영리한 선수가 있어줘야 돼요. 수비에서 라인을 이끄는 선수, 미들에서 경기를 조율하고 보는 선수, 공격에서 선수들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선수. 예를 들어 이근호 선수 같은 선수가 공격 라인에 있으면 좀 그런 수려한 전술을 전술을 한번 짜기가? 꺼내볼 수 있는데 대구 FC의 초창기를 떠올려 보면은 외국인 선수를 빼면은 조금 선수들의 밸류가 타 팀에 비해서 떨어졌던 건 사실입니다. 그럴 때는 이런 카드가 주요하죠. 결집력, 반항. 압박을 해서 우리도 피곤하지만 너흰 더 피곤해라. 그러면 마지막쯤 되면은 정신력으로 승패는 난다. 그래서 정말 신기했던 게요. 한 2005년, 6년 제가 대구 FC 처음 취재할 때 보면은 전반전은 정말 못해요. 근데 뒷심이 후반전은 있군요. 너무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돌이켜 보면 그냥 상대를 괴롭혔을 뿐 뭘 하질 않다가 후반전쯤 되면은 이제 서로 지친 상황에서 밀어붙이는 힘을 한번 보여준 거죠. 그래서 후반전에 득점도 많았고 후반전에 뭐 지고 있다가 동점되는 경기 그럼 또 되게 이긴 것 같거든요. 축구는 뭐 그런 경기들을 많이 펼쳤습니다.